목포경찰서에 가출인 신고가 돼요. 가출인은 정씨라는 여성이에요. 동료를 만나봐요. 정량이 거기 우리 업소에 있을 때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고요. 우리들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획 나가버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용의자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상대로 물어봤어요. 내가 그날 만나가지고 술 한잔 했어요. 그 이후에 걔가 뭐 어디로 갔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죠. 근데 그 걔한테 무슨 일 있어요? 뭐 아주 침착하고 표정 변화 자체가 없어요. 직업의 특성상 남자 관계가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쭉 조사를 하는 시간이 6개월 이상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요.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실종자의 남자친구 김 씨를 다시 한번 재수하래. 나타나지도 않아요, 얘가. 재수한 통보를 했는데 또 안 와요. 안 와요? 2008년 1월 16일 날 목포경찰서에 가출인 신고가 돼요. 가출인은 정씨라는 여성이에요. 이 정씨 29살 먹은 여성이 원래 융업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원래 근무 시간보다 2시간 먼저 업소를 나간 이후에 행적이 묘연해졌다 이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이 여성은 지속적으로 귀가하지 않고 있고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증발 수준이에요. 어울리는 융업소 직원 중에 누군가는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연락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무리 몰래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아예 연락 자체가 없는 거예요. 경찰이 진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해가지고 이제 조사에 들어가요. 동료를 만나봐요. 그 동료 정량이 거기 우리 업소에 있을 때 전화가 왔는데요.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고요. 우리들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획 나가버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아요. 원래 걔 그런 애 아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아 이거 뭐 있다. 이 생각을 했고 휴대폰 통화 내역도 전부 도출을 했어요. 그 마지막 통화자가 맞아요, 말 그대로 전 남친이에요. 그러면 그 전 남친은 어떤 사람이냐? 32살의 김 씨예요. 기지국 위치 추적을 했어요. 여성의 기지국 마지막 지점, 김 씨의 마지막 기지국 추적. 그랬더니 둘이 동시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실종된 걸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유일하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용의자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상대로 물어봤어요. 전 여자친구 맞아요. 옛날에 사귀었었어요. 내가 그날 만나가지고 술 한잔 했어요. 그 이후에 걔가 뭐 어디로 갔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죠. 근데 걔한테 무슨 일 있어요? 그때 형사들이 그 남자친구의 태도를 엄청나게 정밀하게 살폈는데 뭐 아주 침착하고 표정 변화 자체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통화자가 이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강제 수사하고 쪼고 뭐 추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형사들이 하나만 협조해 주시오. 뭐였는데요? 범행 추정 시간대에 당신이 입고 있었던 옷들 임의로 제출하시오. 그리고 당신 차 좀 봅시다. 차도 살펴보고 그 옷들도 제출을 받아가지고 국과수에 감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홀드해놓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실종자도 어떤 사람인가도 이제 낱낱이 따지게 되죠. 정량 같은 경우 봤더니 채무가 제법 있어요. 직업의 특성상 남자 관계가 상당히 좀 복잡해요. 즉 말하면 용의자가 굉장히 많아지겠네. 많아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쭉 조사를 하는 시간이 6개월 이상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요. 아이고. 6개월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래서 실종 전담팀을 따로 이때는 실종팀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1차로 실종자의 남자친구 김 씨를 다시 한번 재수하네. 출석하라고 한 날짜에 안 오고 통지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얘가. 재수한 통보를 했는데 또 안 와요? 안 와요? 후재를 이제 찾기로 했어요. 그 와중에 예전에 이 남자친구 김 씨가 무슨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하나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수사 한참들 하고 있는 걸 보더니 김과 얘 나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7년 됐어요. 내가 걔 담당 형사였는데요. 걔가 융업소 종업원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적이 있었거든요. 성질 더러워요. 묵해요 이놈이. 안 좋은 쪽으로 예상한 게 이게 지금 맞으려나. 좀 더 알아봐야겠어. 이거 어떤 놈인가 이거. 비슷한 전과가 있고. 걔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가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로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한 7년 정도 유흥업소에 들어왔고 웨이터로 일한 전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거고 네. 지금 사라진 정 씨하고는 사귀었는데 피차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착안해가지고 네. 일단 정량을 감금한 혐의로 일단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추적에 들어갑니다. 강 나들목에다가 협조 의뢰를 해서 쫙 뿌린 거예요.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랬더니 이 한평 톨게이트 쪽에서 CCTV에 잡힌 이 사람의 차가 8월 19일 날 새벽에 목포로 들어왔다는 거를 형사들한테 회신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간 게 안 나왔으니까 목포에 있는 거예요. 김 씨 관련된 서류를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군산에 있는 해양경찰서에서 이 김 씨를 살인 혐의자로 지명수배를 해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로 협조전이 목포경찰서로 들어와. 이게 뭔 경우야? 예.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김 씨 지금 이 잡아야 되는 사람이 군산 쪽에서 네. 사람을 죽인 게 하나 있어요. 군산 해양경찰서 사건은 그럼 뭐냐? 아까 정량이 없어진 거는 2008년 1월 16일이죠. 그런데 한 7개월이 지난 2008년 8월 16일 17시경에 전북 군산시 장미동 내항 바닷가에서 S 해운이 있대요. 해운. 그 바닷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성은 누군가가 살해한 다음에 바다에다가 유기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변사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찾아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추적을 했더니 네. 걔가 누구였냐면 군산시의 모 여중 2학년 15살 전양이었어요. 전양. 시신은 이불로 붉은 천에 온몸이 둘둘둘 쌓여 있었고 예. 얼굴에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 이불 가방이 찢어지는 바람에 부패하면서 떠올라 버린 거예요. 시신이. 이거는 뭐 100% 살인이네요. 키는 166cm 정도 되고요. 예. 갈색으로 염색을 한 머리였고 네. 그런데 벌써 감 잡히죠. 갈색으로 염색했다면 이- 학교를 가는 게 아니에요. 흰색 상의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재혼을 해가지고 얘가 평소에 안 가정에 좋았어요?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가출을 했던 상태. 전양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에 들어가요. 군산시 나운동이라고 있어요. 네. 나운동에서 그 닭발 같은 거 뭐 이런 그 닭발 가게?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김 씨예요. 목포서에서 그렇게 찾던 김 씨예요. 김 씨가 얘가 전양 비롯해서 전양 친구들하고 자주 어울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양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이 김가가 또 행적이 묘연해요.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에 목포경찰서에다가 차 좀 추적해서 얘 좀 잡아주시라고 협조전을 넣은 거예요. 목포서에서는 이미 쫓고 그 있었는 유흥업소 거고. 정량 네. 사건 때문에 추적 중인데 그러니까 더블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김가는 군산에서 닭발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김가가 범행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이 죽은 전양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진술을 확보한 군산 해경 수사관들이 예. 닭발 가게로 들이다 갔어요. 예. 갔더니 이미 김 씨는 사라진 뒤였어요. 그래서 걔 차량을 동선을 추적했겠죠. 네, 군산 네. 해경이. 그랬더니 한평 톨게이트를 아까. 통해서 목포로 들어간 거예요. 8월 19일에. 예, 그러니까 목포서에다가 차량 추적 협조 요청을 한 거예요. 불티났어 이제. 큰일 났네. 두 건인 거예요. 이때부터 김가의 김가 사진을 사진? 뽑아가지고 탐문하면서 막 추적 수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탐문을 하는 과정에서 목포시 상동에 있는 네.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한마디를 듣게 돼요. 뭐요? 이 사람 얼마 전에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담배 사갔는데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슈퍼 인근 컴파스로 뺑 돌려서 그려놓고 그 안에 있는 숙박업소를 닦아요. 근데 꽉 차버렸어요. 군산 해양서 수사관들에 따르면 닭발 가게에서 김 씨가 사라질 때 20만 원만 허겁지겁 챙기더니 들고 나갔다는 거야. 목포 형사들은 뭐를 착안하냐면 적어도 얘가 돈 많이 가지고는 안 나갔다. 외곽 지역에 싸구려 여인숙 가서 숨었으면 숨었다. 요렇게 유출한 거예요. 목포 외곽에 값이 싼 숙박업소를 뒤지자. 이렇게 수사 방향을 설정했어요. 8월 25일 12시 30분입니다. 목포 시내 상동 외곽에 있는 숙박업소를 탐문하고 뒤지던 중에 네. 드디어 땡땡 모텔에 김 씨가 투숙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인한테 가서 쓱 사진 주면서 물어봤더니 어제 오후에 늦게 와가지고 205호에 투숙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요즘에 지가 잠을 그냥 턱 못 자가지고 예. 저 잠 좀 푹 잘라니까요. 절대 깨우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틀치
돈을 주고. 돈을 줬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즉시 예. 205호실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아 이거는 이 안에서 이 새끼 지금 경찰이 먼지잖아. 온 거 알고 개기는 거다. 도주 예방 도주로 차단을 딱 해서 에워싸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열쇠 수리공 불러요. 얘도 못 열어. 열쇠 수리공을 수리공도 못 열어요? 열어. 그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안에서요 테이프로 촘촘하게 다 감아놓은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경찰이 예. 119에다 협조 요청을 받았고 강제 예방 뚫고 들어가요. 예상대로 방문 안쪽은 완전히 청테이프로 다 밀봉돼 있어요.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바다닥 들어가니까 누가 흐물흐물하면서 부시럭거리는 네. 그게 바로 보니까 김 씨였어요. 김 씨. 그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번개탄을 피워놨어요.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틀 동안 깨우지 말라고 미리 이틀치 숙박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전말을 한번 가보자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안이냐 이게.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7년 동안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학교 네네. 중퇴하고. 네. 그때 없어진 정 씨를 만나서 네.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정량하고 이 김가가 군산에 가서 닭발집을 개업을 해서 처음에 둘이서 열심히 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수입도 변변치 않고 나 안 못하겠어. 목포로 가버렸어요. 싸우고. 목포로 간 이 정 씨는 다시 다방, 똑같은 거 했겠죠 뭐. 안마시술소 네.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유흥업 생활을 하고 그 와중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거 생활을 시작을 해요. 미련일까요? 술만 먹으면 간혹 그 이 닭발집 하는 군산에 있는 김 씨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헤어졌지만 인연은 조금씩 이어진 거예요. 김 씨한테 전화를 느닷없이 걸더니 네. 나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니네 닭발 가게에서 일한 거 임금 뭐 그다음에 너랑 잠잔 거 이런 거 다 포상해 돈 줘. 여기서 뻑 가버린 거예요. 김 씨가. 정 씨 여성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된 거예요. 모든 게 참 더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얘는 죽여야 되겠다. 군산에서 먼저 약속 날짜를 잡고 언제 만나자.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군산 목포로 들어온 갔겠죠. 거예요. 예. 목포로 출발할 때 예. 지 닭발가게 종업원 휴대폰을 자기가 갖고 예, 예. 지 휴대폰은 종업원한테 맡겨요. 그래서 경찰이 휴대폰 처음에 추적할 때 못 밝힌 거예요. 이게. 목포에 도착한 다음에는 예. 또 그 휴대폰으로 이 종업원한테 전화도 안 걸었어요. 공중전화로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 씨는 전화 받고 한 3시경에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김 씨를 만났으니까 그 차에 탔겠죠. 그랬겠죠. 그리고 둘이서 식사를 했어요. 늦은 시간에. 네. 그다음에 모텔에 가고 둘이 성관계를 한번 해요. 미리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놨어요. 모텔에. 욕조에다가 머리를 눌러가지고 살해합니다. 이불 가방에다가 보드블록도 같이 넣어가지고 왔어요. 떠오르지 말라고. 예, 떠오르지 말라. 예. 그럼 얘는 정량은 어디다가 던졌냐? 영암 나불도라고 있대요. 나불도 선착장이 있어요. 영산강 하류고 민물하고 바닷물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래요. 네. 그게 물살이 엄청 세대요. 거기다 집어 던지면 확 떠내려가 버릴 수가 있는 곳. 그 영암 나불도 선착장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시신이 뜰까봐 예. 뜬 거를 발견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아, 그래서 다시 또 가봐서. 철망 같은 거 이용해갖고 다시 한번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전말 이제 군산 사건으로 가보자고요. 여중생 전양은 그 엄마 아버지한테 서울 가서 돈 벌어온다고 말하고 집을 나와놓고 네. 실제로 서울에 안 가고 이 군산에 군산에 내서 있었어요? 가출한 애들하고 어울렸었던 거예요. 가출 청소년들이 주로 이 모이는 장소가 예. 닭발 가게 그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닭발 가게를 들락거리게 된 거예요. 전양하고 친한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이 김가의 닭발 가게에서 알바를 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가하고 전양은 면이 터진 거예요. 얘가 나이가 16살에 불과한데 이 신체 발육 상태가 좋대요. 그래요. 아까 키도 166이라고 그러고. 요놈이 거기서 성적 충동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요놈이 적정한 기회에 이 전양을 싹 불러가지고 네. 야, 너 나하고 원조계제. 이씨. 돈 주고 성관계하고 이거 예. 하자. 예. 이렇게 이제 꼬였어. 그 장면을 예. 다른 가출 청소년 남자애들이 봤어. 아저씨, 사장님, 어떻게 어른이 말이야 이 어린애한테 그런 식으로 말이야 네. 원조계좌하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처벌받고 싶어요? 막 이렇게 했어. 겁을 주네. 근데 이 김가가 아주 임기응변이 뛰어나요. 호프집에서 한잔하면서 야 니네도 남자잖아. 남자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 그리고 니들이 전양 제 친오빠도 아니잖아. 야 니네들이 눈 한번 딱 감아줘. 내가 술 살게. 용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새끼들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다시 가게로 가. 전양 갈 데 없어. 불러. 원조계제 하자. 예. 야 너 나하고 원조계제 해. 이제 오빠들도 신경 안 쓴대.
전장이 팔딱 뛰었어요. 나 아직 절대 못해요. 싫어요. 샷다 내리고 그 안에서 강간해 버렸어요. 얼떨결에 강간하고 나니까 깝깝해진 거야. 그래서 에라 내친김에 수건으로 목을 졸라서 교사를 한 겁니다. 빨간색 이불 가방 안에다가 역시 보도블록을 집어넣고 시체를 넣은 다음에 군산 앞바다에다 던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던지는 과정에서 이불이 퍽 터진 거예요. 퍽 터지면서 지퍼가 망가져갖고 터지고 시체는 서서히 부패하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되니까 수면으로 붕 떠오르고 이제 가스가 차니까 이제 그런 올라가죠. 거예요. 김가인홈은 여중생 전량의 살인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초창기에는 정씨 죽인 건 오리발 내밀었어요. 아 그래요? 부인을 시신이 해요? 없잖아. 형사가 죽어가는데 시신 형사들이 못 찾으니까 아 뭐 나 몰라요. 정량은 몰라요. 나 만나서 헤어졌어요. 뭐 계속 그렇게 우겼거든. 한때 사랑했던 사이 아니야. 따뜻한데 부져주지 않았어요. 다 찾아가지고 모든 거를 이 사실대로 얘기하고 선처를 받는 게 너한테 유리하다. 이런 이제 이 설득이 됐어요. 네. 시신 찾아야 되는데 끝까지 내가 안 죽였다고 하니까 미쳐버린 거 형사들. 아, 큰일이네. 이거는 목포소 형사들은 돌아버릴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암 쪽 거기를 이제 불었어요. 그럼 가서 시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잠수부를 동원해 가지고 5시간 이상을 수색을 했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잠수부 한 명이 잠수하다가 이 선이 있어요. 바지선에 엉켜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가 있던 그 차형사가 놀래가지고 얼떨결에 그 선을 막 잡아 당긴 거예요. 그냥. 왜냐면 장비가 안 되면 숨을 못 쉬니까. 그때 바지선 안쪽에 걸려있는 물체를 찾았어요. 그래서 바지선 안쪽에 걸려있는 물체를 꺼내서 보니까 완전히 부패한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 씨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입에서 구강세포를 떠가지고 정량 엄마하고 이제 DNA 대조를 해서 정량인 거를 밝혀냅니다. 여죄 수사를 또 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른 게 또 하나 발견됩니다. 예전에 모텔에서 방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정 씨를 죽인 다음에 2번처럼 이놈이 모텔에 가갖고 쓰레기통에다가 연탄을 넣고 휘발유를 뿌려서 이제 불을 냈어. 지가 뒤질라고. 근데 그 불이 너무 거세게 확 일어나니까 이 새끼가 놔두고 냅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방화 사건이 돼 버린 거지 그게. 그것도 얘가 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때 특이한 게 있었어요. 뭔데요? 경찰이 불 끄고 가서 보니까 천정에 청테이프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거기 누워서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경찰에서 정신감정 의뢰도 합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나 이거 이번에 검거 안 됐으면요 술집 애들 하나하나 나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걔들은 다 죽어도 쌉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제 정량에 대한 원망감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발현된 거죠. 거죠. 얘는 사형은 없고요. 네네. 결국 뭐 무기징역으로 종료가. 놔뒀으면 진짜로 이렇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연쇄적으로 살인 사건 났었을 수도 있어요. 죽음 자초한 거 아니야 막말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에 명복을 비는 게 사람으로서의 도리고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자초했다는 말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영혼이 가출했던 어린애, 여중생 너무 아무것도 안타까워요.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어린애가 한순간에 불귀의 계획이 된 거죠. 나쁜 놈이죠 이놈. 악질이에요. 악질이 전인공날놈이지. 그 범행 수법도 못 잊혀먹었잖아요 아주. 계획범죄고 전부 다. 사실 이런 놈 살려놓으면 안 되는 건데. 네,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339회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